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소소하게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노년의 여자랍니다. 이 채널은 제가 아주 즐겨 듣는 채널인데요. 듣다 보니 제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던 것을 털어놓고 싶어져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이 늙은이 얘기가 좀 무섭고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봐 주세요. 먼저 저희 집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시작하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없는 집 장남 장녀로 결혼을 한지라 처음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작은 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긴 했지만 월급 받은 돈의 거의 대부분은 가족들에게 생활비로 보냈던지라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답니다. 남들 다 예쁘게 꾸미고 화장하고 그럴 때 저는 그저 단정한 검정색 바지와 블라우스 몇 개를 돌려 입으며 그렇게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다들 어려운 집이 많았던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에 여유가 없었죠.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집안의 생활비와 빚 때문에 늘 힘든 생활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대리님이셨는데요. 저의 절약 정신을 아주 높게 평가하시며 저를 좋게 봐주셨죠. 한 번은 제가 생활비를 아끼느라 도시락을 싸서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제게 따뜻한 음료도 가져다 주시고 또 때로는 본인도 도시락을 싸오셔서 저와 함께 드셔주신 적도 있었답니다. 처음엔 그저 그게 직장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게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더군요. 그러면서 대리님은 제가 항상 무엇인가 필요해서 찾고 있을 때면 어느샌가 나타나셔서 제게 도움을 주시는 슈퍼맨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네요. 소영씨 왜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뭘 그렇게 찾아요? 아 대리님 저 아까 분명히 여기 서랍 속에 넣어둔 것 같은데 없어져서요. 분명히 여기에 둔 것 같은데 뭔데요? 작은 메모 수첩이에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던 건데 제겐 중요한 것이라서 그래요. 무슨 색이에요? 내가 찾는 거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대리님은 자신의 하던 일까지 멈추고 저의 메모 수첩을 찾는 일을 도와주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책상 뒤쪽으로 넘어가 있던 수첩을 발견하시고는 무릎까지 꿇고 책상 구석에 끼어있던 수첩을 꺼내주셨죠. 어머, 대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바지가 다 더러워졌는데 어쩌죠? 괜찮아요. 금방 털면 돼요. 고마우면 내일 나도 소영씨 도시락 같이 나눠 먹어도 돼요? 아 그럼요.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그 정도쯤이야 당연히 됩니다. 제가 내일 어차피 도시락 싸우는 거 넉넉하게 대리님 것까지 싸울게요. 아 진짜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꿀꺽이네요. 그럼 내일 기대할게요. 그렇게 대리님이 찾아준 제 소중한 수첩에 보답하느라 저는 다음 날 대리님 목까지 도시락을 싸다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 내일 준비할 도시락 만찬을 간단하게 장을 보고 메뉴까지 미리 정해놓았죠. 편하게 집에 있던 반찬으로 도시락을 준비하다가 다른 사람의 것까지 준비할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르게 설레기도 하면서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일은 새벽부터 잠이 깼고 저는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야채와 햄까지 넣어서 풍성하게 만든 계란말이에 콩밥, 미역국과 나물 반찬까지 비싼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따끈하게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대리님과 함께 점심 도시락을 먹는데 제 도시락을 어쩜 그렇게도 맛있게 드셔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할 정도로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야 이거 계란말이 누가 말았어요? 진짜 풍성하고 예쁘고 간도 딱 맞아요. 나물이랑 미역국이랑 진짜 하나씩 다 따져봐도 예술입니다. 예술. 어머 대리님 그 정도는 아닌데 감사해요. 아니에요. 소영씨 진짜 너무 맛있어요. 소영씨는 마음도 착하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음식도 잘하시고 저 솔직히 딱 제 이상형이세요네. 어머나 저를 그렇게 잘 봐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진심이에요. 소영씨 저 실은 소영씨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마음속에 소영씨를 두고 있던 것이 꽤 오래되었다는 거 알아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대리님의 고백에 밥을 먹다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대리님 같이 착하시고 따뜻하게 배려 넘치는 분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리님의 고백 이전에는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만 했다면 고백 이후에는 이상하게도 눈도 못 마주치겠고 가까이 대하기도 부담스럽고 막 그랬습니다.
갑자기 이성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대리님께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사내의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20대 중반이 되도록 가족들의 생활비를 버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한 남자의 연인이 되어 하나부터 열까지 챙김을 받는 느낌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또 다른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리님과 저는 1년 정도 연애를 한 후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생이 2명 있는 집의 장녀였고 대리님 역시 동생들이 4명이나 있는 집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서로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을 때였죠. 부모님도 여유가 있으신 편이 아니라 생활을 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이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로 반지하 월세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같으면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반지하 방에 살면서 결혼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도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이후에 자식들 3명을 낳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었고 남편의 외벌이로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한 삶은 전세로 가기까지도 10년이 걸렸는데 아이들은 커가고 남편 혼자 버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저는 더 이상 집에서 놀 수만은 없었습니다. 얼른 빨리 전세도 탈출하고 싶었고 대출금도 갚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못 배우고 풍족하지 못하게 자라서 자식들에게는 하고 싶은 것 하게 해주고 대학교라는 것도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의 외벌이에만 의존하고 집에 있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식당 알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하루 종일 회사를 다니는 일은 힘들었거든요.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오전 9시쯤 출근을 해서 오후 3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남편은 제게 식당 일은 하지 말고 쉬라고 했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형편을 뻔히 아는데요. 처음엔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걱정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당신 식당에서 일하는 거 진짜야? 응? 좀 쉬면서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집에 있는 것이 좋을 듯한데. 그래요 여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어디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애들도 곧 크면 돈 들어갈 일투성인데 지금부터 서서히 벌기 시작해야죠. 당신이라고 키우느라 몸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 꼭 그렇게 식당 일까지 하게 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식당 일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낮에 잠깐 하고 들어와서 애들 챙기면 되니깐 오히려 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 더 활기차고 좋은데요. 뭐 당신은 그냥 당신 회사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알겠죠? 내가 괜히 미안해지네 여보. 나도 더 노력해서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벌게 우리 자식들 위해서 진짜 이 한 몸 다 바쳐서 멋지게 살아봅시다. 제가 그 당시에 아이들 낳고 키우느라 몸이 좀 힘든 상태라서 남편은 제 몸 걱정도 했었고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 제가 신경을 잘못 쓸까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남편도 이해를 해주었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놀러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데 계속 반대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자식에게 온 정성을 들이며 키워나갔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생활비를 아껴 쓰면서 자식들의 교육에 많이 투자를 했고 하고 싶다는 것, 사고 싶다는 것에 있어서 포기를 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덕분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급회장도 하고 공부도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 부도가 나게 되었고 오랜 기간을 아주 열심히 한 군데 회사밖에 모르고 지내던 남편은 한순간에 백수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퇴직금 부분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회사 사장님은 저도 결혼 전에 근무를 했던지라 잘 알고 계신 분이셨는데 인품도 좋으시고 월급을 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저기 독촉해오는 경제적인 총체적 난국을 이기지 못하시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그렇게 성실하게 한우물만 파던 남편의 회사가 그렇게 되니
세상이 원망스럽더군요. 그때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지라 많은 월급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남편의 머리가 딱 끊겨버리니까 어떻게 돈이 나올 구멍이 전혀 없어서 많이 힘들었네요. 몇 달을 그렇게 근근히 버티다가 저희 부부는 작은 식당을 열었고 그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밤잠을 아껴가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한창 아이들 교육비며 먹는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라서 작은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으로는 충당이 되지 않아서 대출까지 끌어당기며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새벽 4시부터 우유 배달까지 하면서 가게 일을 병행하기도 했죠. 다행히 식당과 우유 배달 모두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니 그곳에서 남는 우유와 반찬들이 요긴하게 쓰이기도 하더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눈물이 글썽해질 때가 있을 만큼 힘든 시기였답니다. 하루 종일 식당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벌이는 영 시원찮았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곧 이것저것 내야 할 생활비들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아무튼 아주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를 남편과 제가 몇 년이나 버티며 자식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 끝에 자식들은 모두 괜찮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식당 역시 입소문을 타서 꽤 괜찮은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죠. 저희의 가족은 이런 삶을 살아왔었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일은 남편과 저의 모든 것이 되어서 자식들을 다 키운 후에도 한참을 더 이어나가고 있었고요. 자식들은 하나같이 참 착해요. 3남매 중 첫째는 아들, 둘째와 셋째는 딸인데 모두 부모가 힘들게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준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주말에는 식당에 나와 서로 일을 도와주었고 쓸데없는 지출이나 자신을 꾸미는 비용 같은 건 잘 쓰지 않았답니다. 엄마 아빠의 이런 생활을 보고 자라서인지 그렇게 굳이 가르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다들 잘 자란 것 같았어요. 그중 첫째 아들 저희 집장남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들어가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고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한 여자를 만났었죠.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몇 번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 같기는 했었지만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여자라서 그런지 나이도 있고 하니 좀 깊게 생각을 하고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의 성격은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과의 불협화음도 없었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일도 없었고 더더욱 동생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자라난 아들이랍니다. 주변에서 자식 키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에 오빠가 여동생들을 아빠보다 더하게 잡는다는 말들을 하던데 저희 아들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오히려 동생들을 잘 케어해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들은 식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장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어째 그 집 아들은 그렇게 천사 같냐? 그 집 아들은 네 집 딸내미가 데려갈련지 진짜 복받았다. 자기도 그런 집 아들내미 하나 있음 소원이 없겠다. 주변 사람들은 저희 집 장남을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제 자식이지만 정말 저희 장남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인성도 바르고 멋진 남자였어요. 밑에 딸들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딸들이라 그런지 나름대로 욕심도 있고 질투도 많은데 장남은 그저 베풀 줄만 알고 다툼도 싫어하는 정말 천사 같은 아들이었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애인이 생겼다고 하니 저는 누군지 궁금했어요. 나이도 꽤 먹었는지라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가게의 아들과 제가 단둘이 있는 시간을 틈타 넌지시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만나는 여자가 있다던데 어떤 여자인지 언제 말해줄 거야? 응, 아 엄마 맞아요. 만나는 여자 있어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응 그래 말해봐. 우리 아들 어떤 여자야? 같은 회사에 다니면 꽤 능력 있는 여자겠네. 내 엄마 좋은 학교와 좋은 집안 그리고 능력도 있는 여자예요. 뭐랄까 제가 갖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단호함도 있고 뭐랄까 좀 쌀쌀맞은 구석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저 다 참는 스타일이라서 제 스스로 답답한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저를 리드해주는 성격이라서 제가 어쩔 땐 속이 더 시원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들 근데 집안도 꽤 괜찮고 그러며 아무래도 우리 집안이 이렇다 보니 엄마 아빠는 내가 좋다면 야 다 좋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우리 집을 좀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게 걱정이구나. 에이 엄마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뭐 그런 시대인가요?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도 미국에서 살다
오시고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부모님은 제가 누구보다 존경하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아들은 현재 만나고 있는 애인에 대해서 말해주었고 좋은 집안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에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환경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야 편한 것이잖아요. 저희 집은 말씀드렸다시피 배움이 짧은 부모, 식당, 별 볼 일 없는 경제력 등 뭐 하나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죠. 아들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 남편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껏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합심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도 서로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 할 건데 너무 다른 환경인 사람이 만나면 힘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생전 저희 부부에게 이렇다 할 반대 의견을 내세운 적이 없는 아들이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뭐? 결혼? 네, 결혼이요. 저희들 다 서로를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제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좋은 회사에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크게 다른 부분은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저기 아들 사실 내 아버지랑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여자는 너무 우리 집이랑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집과 맞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사자 둘만 좋으면 되는 거지 부모님과 함께 평생 살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엄마, 아버지 말은 아무래도 여자 쪽이 너무나 잘나고 집안이 그러면 우리 귀한 아들이 무시당하고 그럴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말이야 아이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대는 많이 변했어요. 옛날 옛적 얘기는 그만하세요. 저희는 이대로 결혼 진행하고 싶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 살짝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아들은 생전 처음 보는 단호한 말투로 저희 부부의 의견을 거슬렀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빨리 진행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들의 스타일이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아들의 애인이 혹시나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예전에 아들이 했던 말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았고요. 단호한 성격과 리드를 해주는 성격이 좋아서 끌렸다는 말이 계속 머리에 되네요. 저희 부부가 아무리 반대를 해봤자 아들의 단호한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괜히 아들과의 사이만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주변에서 보니 결혼을 할 때 심하게 반대를 해서 결혼하고 나서는 얼굴도 제대로 보러 오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들과의 사이가 나빠질 수는 없었기에 저희 부부는 아들의 애인을 한번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직접 보고 결정해도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처음 인사를 하던 날 저는 더욱더 결혼을 승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식당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 꽤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에 대한 감이 생겼는데 이 여자는 아무래도 저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 아들에게 살짝 귀속말로 속삭이며 조정하는 것 같은 모습이 정말 보기에도 좋지 않았고 느낌도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처음 듣는 남자친구의 부모인데 자신이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생기면 살짝 제 아들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눈빛을 보내거나 귀속말을 하면서 아들에게 대신 대답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집에 인사를 온 날 저는 아들을 낳고 생전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엄마 생각엔 정말 아닌 것 같아. 응, 제발 아들아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네? 저렇게 딱 부러지고 능력 좋은 여자가 어디가 어떻다고요? 그냥 저랑 성격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래도 행동이 너무 거만하고 너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엄마는 너무 그래 하니 그것도 어른들 앞에서 그게 뭐가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지 엄마 사람이 성향이 다르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건 진짜 무식한 발상이라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무식한 발상 너 어째 어미한테
그런 말을 혹시 이 말도 내 여자친구가 하라고 시키니? 응?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제발 좀요 엄마 이런 것도 다 자격지심이시라고요. 그만하세요. 아들의 이런 모습에 저는 몹시 당황했고 충격까지 받은 나머지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화가 나서 아들의 뺨을 내리쳤고 아들 역시 상처를 받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어찌 된 게 결혼을 앞두고 이게 무슨 난리랍니까? 결혼이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제2의 인생의 시작인데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삐그덕대는 게 뭔가 조짐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을 그 여우 같은 여자한테 빼앗겨 버리는 것 같으면서 저는 엄청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세상 처음 느껴보는 그런 기분이었죠. 딸들이 위로해주고 남편도 옆에서 좋은 말을 해주었지만 그 어떤 말도 제겐 들리지 않고 오로지 아들만 생각날 뿐이었어요. 한 일주일간을 저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 아들과 말도 하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지내다가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는 다 할 거예요. 아무리 반대하고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아들은 그렇게 잘난 그 여자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상견례에서 만난 여자의 부모는 생각보다 심하게 저희 집안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머지않아 해외로 나가서 살 계획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덕분에 더욱 제가 아들의 결혼을 시키는데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장남의 몫으로 저축해둔 돈의 대출까지 더해서 아들의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고 며느리 역시 집안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인지 집을 구하는데 돈도 보탰고 집안에 들어갈 가전가구도 부족함 없이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준비를 했더군요. 같은 회사에 다니며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니 또 괜히 결혼을 반대했나 싶기도 하면서 오히려 결혼 후에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이런 것이라며 주변 상인분들도 위로와 축하를 해주었고 그래도 잘난 며느리 능력 깊는 며느리를 얻게 된 것도 다 아들의 복이라고 해주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또 식당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간 시점이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은근히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식당에 자주 오지 못하는 아들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하고 식당으로 불러서 밥을 먹이며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아들 요새 힘들어하니 새신랑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 왜 이렇게 거칠어? 에이 엄마 무슨 새신랑은요. 결혼한 지 3년도 넘었는데 그러게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네. 저기 혹시 너네 아이 생각은? 저기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이세는 좀 나중에 가질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이가 생기면 아무래도 회사에 다니기가 좀 힘들게 되니까요. 그래도 나이도 있고 한데 혹시 뭐 너네 사이에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응 아니에요. 엄마 문제는요? 무슨 전혀 아니에요. 전혀 걱정 마세요. 그래 아니면 된 거지. 근데 우리 아들 왜 이렇게 거칠어? 응 아니 그리고 이거 뭐야? 잠깐 얼굴 좀 돌려봐봐. 이게 무슨 자국 혹시 이거 손톱 자국이니? 응?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면도하다가 면도는 무슨 이 엄마를 바보로 알아? 목 밑에 쪽을 왜 면도를 하니? 응? 이리 와봐. 여기 엄마나 어머나 세상에 여기부터 여기도 그렇고 저쪽도 엄마 이게 무슨 일이라니. 세상에 엄마 집에 가요. 잘 먹었어요. 아들아 오랜만에 가게에 들른 아들의 목 아래 부분에는 손톱 자국 같은 것이 여러 개나 있었습니다. 밥을 먹느라 넥타이를 풀고 목까지 채웠던 셔츠를 풀면서 단추 여러 개를 푸니 확연하게 보였거든요. 아들은 면도를 하느라 그랬다고 하며 둘러댔지만 면도를 하는 부위도 아닌데다가 누가 봐도 선명하게 손톱 자국이 나 있었어요. 저의 계속되는 추궁의 아들도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했는지 그대로 자리를 피해서 나가버리더군요. 순간 제가 뭘 본 건지 정신이 어떨떨했다가 얼른 정신을 차려서 다시 생각해보니 혹시 며느리에게서 긁힌 자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콧대 높은 며느리는 결혼하고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3년이 넘도록 딱 2번 저희 식당에 왔었거든요. 작년에는 설날 명절에도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 말이죠.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엔 제분이 풀리지 않아서 저는 그 즉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더니 연속으로 5번쯤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서야 받더군요. 네 어머님 웬일이세요?
그래 나다 어떻게 시어미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도 없이 웬일이냐는 말부터 하니? 용건 있으니 전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마침 잘 됐어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 할 말이 뭐니? 난 내 아들 목 아래쪽에 손톱 자국이 쫙쫙 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그거 내가 한 거니? 응? 네, 제가 했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고소하고 싶으시면 고소하세요. 저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요. 뭐가 어째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저는요, 바람 피우는 남자랑 못 살아요. 잘나신 아드님이 술집 아가씨랑 바람을 피우고 재미 보고 다니시더군요. 화가 나서 제가 손톱으로 좀 긁었어요. 아니 더한 것도 하려다 참은 건데 뭐 더 할 말 있으세요? 네? 너 지금 그게 진짜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전 이제 그 더러운 놈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이제 남이니까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지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정신이 멍한 상태로 전화기만 계속 붙들고 있었네요.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겠고 방금 며느리가 말했던 그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믿고 싶지 않은 것들 뿐이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벌벌벌 떨면서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었을 때 막내딸이 식당에 들렀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며 물어왔네요. 저는 말까지 더듬으면서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해주었고 막내딸은 저를 데리고 다음날 오빠의 회사로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보자고 하더군요. 지금 집으로 찾아가 봤자 저희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면서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이 되어 아들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막내딸이 먼저 사무실 쪽으로 가서 아들을 불러내렸는데 회사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어보니 제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며느리가 고소를 한 상태이다. 어쩐다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내딸이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대충 물어보니 회사의 게시판에 며느리가 적나라하게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면서 글을 올려서 개망신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아들은 며칠 휴가를 내서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저는 빨리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에게 무슨 말이라도 들어야 제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막내딸은 예전에 아들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행방을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현재 아들이 친구의 자취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말까지 전해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간단한 집만 싸가지고 나와서 자기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딸과 저는 얼른 그 친구의 자취방으로 향했고 드디어 그곳에서 아들을 만날 수가 있었네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제 앞에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이런 못난 꼴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아들 우리 장남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응?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아니 네가 바람을 폈다니 응 그건 또 무슨 말이고? 회사는 어떻게 된 거고? 이 엄마는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아. 멀쩡한 집 놔두고 또 네가 왜 이렇게 이런 데에 나와서 이렇게 지내는 거고? 아들아 얼른 엄마한테 말 좀 해봐. 응 엄마 저 사실은 결혼하고 저를 하도 무시하고 쌀쌀 맞게 돼서 그냥 외롭고 힘든 마음에 자주 들르던 술집에 일하는 아가씨랑 얘기 좀 하고 지냈을 뿐인데 글쎄 사람을 시켜서 저를 미행하고 회사에 다 소문을 퍼뜨려서 개망신까지 그리고 이젠 이혼 서류까지 들이밀더라고요. 아니 그게 정말이야? 응? 아니라고 말하지? 네가 떳떳한데 왜 말을 안 했어? 아무 잘못 없는 놈이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애미 속이 아주 시커매질 것 같다. 엄마 저 어차피 이 여자랑 못 살아요. 어쨌든 저쨌든 이혼이 나아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때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들은 오해일 뿐이라는 말을 하면서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을 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 말을 들은 이상 저 역시도 더 이상 며느리 얼굴도 보기 싫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것 같아 이혼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애도 없으니 차라리 잘 됐다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도 않았으니까요. 모든 것이 억울하고 짜증나지만 하나하나 일일이 변명하고 다니는 꼴도 우습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런 말을 다 믿어줄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말을 아낀다던 아들은 그렇게 며느리와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에 가족들 모두가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집안에 들어와 따뜻하게 제가 챙겨주고 하다 보니 아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혼한 전 며느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들의 회사 거래처의 남자와 말이죠. 이 소식을 어떻게 들은 건지 막내딸이 제게 몰래 전해주더라고요. 아니 이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남자랑 재혼을 하나 싶어서 아들에게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이혼은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이직했지만 그래도 그곳에 친구들이 있으니 소식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왜 물어봐도 돼. 아들이 별로 안 좋아할 얘기라서 엄마가 뭐가 궁금하실지 알아요. 맞아요. 재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전부터 남자 있었어요. 저랑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한번 들켰거든요. 뭐라고 정말이야? 넌 그걸 왜 말도 안 하고 꼭 참고 있었어? 응? 이 바보 같은 놈 참을 게 따로 있지.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해주면 미안해서 마음 잡을 줄 알았죠.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나 봐요. 그때 걸렸던 그 남자랑 지금 재혼까지 하는 걸 보면요. 아유 이놈아 이 착해 빠진 놈 널 진짜 내 속으로 낳았지만 이해 못하겠어. 아유 엄마 그냥 그 얘기는 그만하고 싶어요. 아들은 더 이상 그 얘기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해서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이 여자를 제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개망신을 한번 줘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직화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아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잖아요. 착해 빠진 아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행동한 여자를 언젠가는 제가 한번 꼭 만나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계속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무렵 재혼한 전 며느리가 자기 아들 돌잔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집 친정엄마가 제 번호를 저장해 두었는데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손주의 돌잔치 초대장을 단체로 보낸 것이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한 번은 만나서 혼쭐 내주고 싶었는데 이날을 이용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떡하니 돌잔치 초대장을 보낸 친정엄마라는 몇 편 내의 면상도 궁금했고 무엇보다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상간남과 재혼해서 얼마나 뻔뻔하게 아들 돌잔치를 하는지 모든 것이 궁금했거든요.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막내딸을 불러서 전 며느리의 아들 돌잔치 장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미리 뭐라고 말을 할지 멘트까지 연습해서 갔어요. 혼자 가면 좀 그랬겠지만 그래도 똘똘한 막내딸과 함께 가니 마음의 위안도 되더군요. 드디어 장소에 도착을 해서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찾으러 갔습니다. 이미 식장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멀리서 웅성대는 소리와 함께 굉장히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뭔가 싸움이 나는 것 같았죠. 무슨 소리인가 점점 가까이 가면서 들어보니 돌잔치의 주인공인 한복을 입은 남자와 낯선 남자 둘이 주먹 다짐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 서로 하는 멘트가 가관이었는데요. 이 자식이 정말 보자니까 내가 한 번은 봐준다고 했지. 그러면 조용히 살면 되지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들어와. 어쭈 어디 우리가 한 번 만나고 끝날 사이 같냐? 너도 바람 피워서 재혼한 주제에 너도 잘 알잖아.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금방 남자한테 실증 내고 또 금방 버리고 자기 장난감처럼 부리는 여자라고. 뭐 이 자식이 정말 너 혼나볼래? 너네 아들 유전자 검사는 해봤냐? 내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 몰라? 어디서 이놈이 입을 함부로 놀려. 이 나쁜 놈아. 퍽퍽퍽. 남자 둘은 뒤엉켜서 주먹 다짐을 하며 싸우고 있었고 제 전며느리는 둘을 말리느라 한복 치마 저고리가 풀린지도 모르고 머리는 귀신같이 헝클어져 있더라고요. 돌잔치를 맞은 며느리의 아들은 안사돈 품에 안겨 울고 있고 식장 안에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찾아와서 한바탕 혼쭐 내주고 개망신을 주고 싶었는데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제 일까지 해결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잠시 뒤 그곳에 경찰까지 오는 것을 보고 저는 막내딸과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행실을 하고 살아왔길래 저렇게 남자들을 몇 명이나 걸치면서 만나며 살아온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식장 안에 낯선 남자가 했던 말처럼 그저 장난감처럼 금방 실증 나면 갖다 버리고 새로운 거 찾고 그러는 여자인가 봅니다. 자신의 아들의 돌잔치에 남자들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면서 싸우는 경악할 모습은 정말 참으로 세상 가장 추악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벼르고 벼르던 며느리의 개망신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 보이네요. 절대로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게 하필 제 아들의 일이었다는 것이 몹시 마음이 아프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이제는 저도 기억 속에서 깨끗하게 지우려고 해요. 다행히 아들은 현재 그 일을 잊고 난 후에 아주 참하고 착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다 자신의 짝은 어디에인가 있나 봐요.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여러분의 인생도 모쪼록 어려움 없이 행복함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